안녕하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의료비도 걱정되고 월세며 전기세까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83세 어르신 한 분이 한 달에 70만 원 넘는 혜택을 새로 받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복지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롭게 발표됐고,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기준을 알고 있었던 분과 모르고 지나친 분의 차이, 1년에 무려 수백만 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PD, 나는 평생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어. 근데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밥 한 끼도 눈치가 보여. 그래서요, 어르신.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어르신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렇게 김순자 어르신은 이제 매달 생계급여 50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 의료급여 혜택까지 챙기게 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복지 전문 PD 정민석입니다. 20년 넘게 어르신 복지 현장을 지켜보며 제일 안타까웠던 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내년부터 바뀌는 복지 수급 조건을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조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위에서 절반 아래서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그 정중앙에 있는 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됐습니다. 1인 가구는 256만 원, 2인 가구는 419만 원, 3인 가구는 535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입니다. 이 수치는 올해보다 약 6에서 7%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곱하면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256만 원의 30%, 즉 약 76만 8천 원이 기준선입니다. 의료급여는 약 102만 4천 원, 주거급여는 약 120만 3천 원, 교육급여는 약 128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실제로 버는 돈뿐 아니라 내가 보유한 예금, 자동차, 부동산 같은 자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이 없어도 집이 있거나 차가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일부 완화됩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생계급여 기준선인 76만 8천 원에서 30만 원을 뺀 나머지 약 46만 8천 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대치인 76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계산이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가구별 기준표를 보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19만 원입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기준인 30%를 곱하면 약 125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즉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선은 약 126만 원입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사시는 2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은 기초연금으로 35만 원을 받고 아내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총 소득이 35만 원이죠. 그러면 생계급여 기준인 126만 원에서 35만 원을 빼면 91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고 생계급여로도 추가 91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매달 126만 원 이상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거죠. 3인 가구의 경우는 어떨까요?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35만 원이고 생계급여 기준은 30%인 약 160만 5천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약 60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 원, 생계급여 기준선은 약 195만 원입니다. 내가 내 식구가 사는 집인데 총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약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지 내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돈뿐 아니라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의 일부도 소득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조금 완화된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층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서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내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매달 버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금 자동차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이 어렵다 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 이야기입니다. 의료급여는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일종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일종은 입원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외래 진료는 병원 규모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약국에서도 약값의 본인 부담은 500원에 불과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조금 다릅니다. 입원 시 전체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 진료는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2차 병원과 3차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내야 합니다. 약값은 마찬가지로 500원입니다. 그래도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혜택이죠.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어르신이라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때 1년의 병원비가 수십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있었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 시도 기억나시나요? 일종 외래 본인부담금을 병원별로 4%에서 8%로 올리려다 반발이 커서 결국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은 본인 부담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단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과다 외래 이용자에 대해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그리고 의학적 사유가 있는 분들에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청년 근로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29세 이하 청년만 해당되던 제도가 내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40만 원 기본 공제에 30% 추가 공제 방식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60만 원 기본 공제에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34세 청년이 매달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할 때 60만 원은 소득에서 제외되고 남은 40만 원의 30%, 즉 12만 원도 더 공제됩니다. 결국 실제로는 100만 원 중 72만 원이 공제되고 소득으로는 28만 원만 인정되는 거죠. 청년 가구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혹시 집에 자녀가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걱정이셨던 분들, 이 공제 제도로 인해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복지제도가 이제는 일하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어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변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가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달 20만 원 이상이 소득처럼 간주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특히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를 보유한 가구,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먼저 소형 화물차 기준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1000cc 이하,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만 자동차 가치를 일반 재산으로 봐주었는데요. 내년부터는 500만 원 미만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 소득 환산율을 대폭 낮춰줍니다. 즉 예전에는 100% 소득처럼 계산했던 것을 이제는 4.17%만 소득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50만 원짜리 소형 화물차를 보유한 경우 기존에는 매달 약 37만 원이 소득으로 잡혔지만 이제는 약 1만 8천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기준을 완화해줬는데요. 2026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완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키우는 4인 가구가 2000cc 이하의 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고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자동차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는 아이가 둘 있는 가정도 수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서민 가구를 더 이상 제도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동차 기준 완화와 다자녀 기준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주거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임대해서 사는 분들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는 임차 가구에게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가 올해보다 더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만 7천 원에서 많게는 3만 9천 원까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2025년에는 주거급여로 최대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이 36만 9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경기도 인천 지역은 약 30만 원까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특례시는 24만 7천 원, 그 외 지역은 21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로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그중 36만 9천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따져도 연간 44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셈이죠. 이 지원은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무너지기 쉬운 생활 기반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자가 보유자 이야기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뿐 아니라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도 수선 유지비를 통해 지원합니다. 이 수선 유지비는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는데요. 2026년도에도 지원 금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도배 장판 교체 정도의 경보수는 3년에 한 번, 최대 45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단열 창호 난방 등 중보수는 5년에 한 번, 최대 849만 원, 지붕 욕실 주방 교체 등의 대보수는 7년에 한 번, 최대 162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실제로 오래된 시골집에 사시던 어르신이 정부의 수선 지원으로 새 단열 창호를 설치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내 집이 낡았다고 마음속으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수선 지원 신청을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 원, 중학생은 연간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연간 86만 원까지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 교육급여 덕분에 연간 150만 원이 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이 걱정되시는 어르신, 혹은 손주를 책임지고 키우시는 조부모님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면 수급자 가족의 소득으로 일부 산정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어려워도 자식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이 부양비 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15%에서 30%를 수급자에게 부양비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딱 10%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월 4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기존에는 부모 소득으로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 계산되었지만 앞으로는 40만 원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수급을 못 받던 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조건과 제도 변화들을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수급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자동차 기준은 500만 원 이하 소형 화물차까지 완화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3명에서 2명 기준으로 변경되고 과도한 병원 이용자에 대한 차등 부담이 도입됩니다. 교육급여는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제도이고 우리가 모르고 놓치면 그 혜택은 사라집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복지 정보, 정부 지원금, 생활 꿀팁 등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삶을 위해 금빛 인생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